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이번 주 들어 제주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당분간 비도 오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찜통더위, 당분간 각오를 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오늘 박주희 씨 비장의 무기를 하나 갖고 오셨다면 보여주시죠. 늘 가지고 다니는. 예. 좋아하시죠? 네. 예. 여름에 부채 하나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손수건. 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시원하고 여러 가지로 좀 뭐라고 해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여름에 뭐 선물할 게 있으면 이 부채 하나씩 선물하면 참 서로가 같이 다 시원하지 않을까? 예, 좋네요. 그런 아니, 생각합니다. 예. 시원하기도 하고 패션 아이템도 되니까 자기에 어울리는 부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그리고요, 것도 좋을 것 폭염에 같아요. 이렇게 해가리기도 돼요. 그 선글라스 용도도 안 끼고. 있구나. 네. 말이 나온 김에 뭐 나만의 피서법이 있다 아니면 나 올여름 여기 갔다 올 계획이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구자훈 씨. 저는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우리 그 법정에 휴전기가 들어갈 때거든요. 예, 지금 예. 2주간. 법정도 방학이네요. 그렇죠. 야. 여름 있고 하계 또 겨울에도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번씩 그 휴가를 갔는데 저는 올해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집이 또 여러 가지 최고긴 좀, 하죠. 네, 그렇죠. 빨리 이제 폭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휴가도 휴가인데 오늘도 녹화가 끝난 다음에 이곳을 갈 거예요. 네. 제주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죠.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인데요. 강정 해군기지에서 출발해서 제2공항 예정부지라고 불리는 성산 거쳐서 동쪽으로 해서 제주시까지 오는 것이 이제 5박 6일 코스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지나가는 길목의 상인분들이나 이제 도민분들이 자동차 지나갈 때 막 빵빵하면서 응원도 하시고 막 그럴 때 정말 힘 나거든요. 그래서 그 행진단을 보시면 좀 큰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열치열로 보내시는 느낌이 들어요. 은영 씨는, 고질 씨는 여러분들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예, 참.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원래 그 떠나는 이유가 그거도 보면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상처받은 주변 인간관계나 어떤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탈을 꿈꾸기 위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고 휴가의 시기를 조금 조정하려고요. 저는 차라리 남들 모두 떠날 때 저는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이 일을 할 때 저는 그때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고지열 씨가 참 안타까운 게 휴가를 안 간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상처를 드리면서 빨리 휴가를 좀 가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계획들 여름 동안 잘 이루시고요. 자, 지난 한 주간의 소식 오늘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도 공공기관들이 일러는 사람들을 어떤 뽑아신지 도감사위원회가 조사하여신디양 비리 건수만 총 69건 감사 대상이었던 18반디가 몬딱 걸렸수다. 뒤에서 눈고마주고 모르는 척하는 서이 일자리를 뺏긴 청년들은 얼마나 능착하실 것과 촌말로 무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암수다. 자올라 컨디를 해갈아분 당산봉 정비 사업이 갈수록 왕왕작작허염수다. 환경도 볼침 웃게 됐수다마는 토지를 사들이는 일이영 흥 모래 처리하는 일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득이 이신 건 아닌지 말이 한디양. 법을 어기면 개발허여신지도 따져봐사 헛구다마는 말이 나온 김에 당산봉의 가치도 졸바로 평가해봐사 하지 않았구가. 장애 아이가 이신 어멍들이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허영 1인 시위를 허염수다. 도내 병설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모질해 불안인디양. 단 혼명의 아이도 포기 안 어캔 헌 교육감님의 철학 배너지 않은 거 맞주양. 선을 곧자왈 일대의 동물 테마파크 맨들젠 하던 일이 또시 왕왕작작허염수다. 몰 이장이영 사업자 측이 협약서를 써신디 주민들이영 의논도 안 허영 어디 고방 헛모양인디야. 환경 훼손을 조드는 반대 목소리도 한디 영어당 몰 공동체까지 깨지는 건 아닌지 조드라 점수다.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한 도감사위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두고 참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자훈 씨, 왜 이런 겁니까? 그 감사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올해 1월까지 해서 감사를 진행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게 매년 결과가 발표돼요. 이게 작년의 경우에 15개 기관에 대해서 44건인데 올해는 18개 기관에 대해서 66건인가 이렇게 많이 발표됐어요. 늘었네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유형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구성의 면에서 외부 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류 심사로 대체해버린다든가 또 좀 약간 일관성 없는 거를 적용한다든가 공고를 한 이후에 이게 기준을 맞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싶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인성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접을 보게 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정규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기간제를 채용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채용 과정에서부터 정규직화 과정까지 일관성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행정 절차도 치르지 않은 사실들이 반복됐다라는 게 드러났는데요. 희망을 꿈꾸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우리 청년분들이 얼마나 이 소식을 들으면서 분노하고 허탈할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주 청년을 위해서 통계도 개발하고 또 최근에 무슨 센터도 출범을 하고 하는데 일단 기본이라도 좀 제대로 지키면서 뭘 해도 해야지 이 기본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뭘 한다고 해서 이게 신뢰가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 감사 이후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가 있었고 6건 정도 의뢰했었는데 아마 다 혐의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게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그 채용 비리는 반사회적 범죄이고 이 악질적인 구태다. 그래서 채용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도민사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이니까 도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출자 출연기관이고 공기업의 기관장들 다 사실 지사님께서 임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도정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채용 시스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손을 보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발표된 거는 다 원희룡 지사님 취임 이후에 벌어졌던 원도정의 시기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전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책임 있는 무슨 입장이나 어떤 대책 마련을 약속하거나 발표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시스템적으로 좀 약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발된 유형이 막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유형들이 아니라 예컨대 외부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위촉을 안 했어요. 구성 자체에서 흠결이 생기는 거 이거는 좀 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평화재단에 그 외국어 이제 그 특기자를 채용을 하는데 학원 수강증을 가지고 이걸 수강증이 어떻게 이 외국어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가 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콕 지시를 하거나 어떤 과정에 개입을 한 정황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를 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나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도민 정서하고 너무 이게 좀 안 맞는 괴리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부 요원을 어느 정도 맞춰라 아니면 자격증을 맞는 걸 갖고 와라 이거는 기본이죠. 안 지킬 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 것 들어가는 사람도 같은데 없고 뽑은 사람도 굉장히 낯이 부끄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들.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또 고은영 씨는 더 화가 나셨겠어요. 소식 들으시면서. 네.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라고 하죠. 지금의 청년들은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어디 인턴 들어갔다가 어딘가에서 계약직으로 있다가 또 나와서 대학원에 잠깐 갔다가 그리고 또 인턴을 했다가 비정규직으로 일했다가 하는 계속해서 전전을 하는 수평의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도 내가 수직 상승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구나라고 보장되는 것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취직이란 말이에요. 당사자이자 그리고 또 그 동년배로서 굉장히 좀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재작년에 전국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정말 1000건이 넘는 인사 비리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여름에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방 공공기관 인사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채용 비리 연루자가 발생했을 시에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인사라든지 어떤 감사라든지 그 기관의 주요한 보직을 맡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좀 중징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합격자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있거나, 그리고 합격자가 있으면 또 떨어진 사람이 있죠.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좀 그 구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하거나 하는 것들도 좀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좀 이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으면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관련된 조례를 만들거나 충분히 이게 바로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좀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내부적으로 좀 적용을 하는 그런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도감사위가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단순하고 뻔한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적발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문제는 이 적발된 것들이 감사 결과에 좀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고요.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도가 손에 잡힐 듯 보이고요. 특히 일몰이 장관인 고산리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당산봉 경사지 정비 사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재일 씨, 이게 어떤 사업이길래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참, 해 뜨는 동해에는 성산 일출봉, 예. 해 지는 서해에는 당산봉. 예. 당산봉이 이렇게 낙조가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과 마그마가 만나서 만들어진 수성 화산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지질학적으로나 경관적으로나 굉장히 그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그 예전부터 좀 이렇게 좀 경사지가 진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토석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좀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시가 2014년 10월에 이곳을 이제 붕괴 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을 한 후에 예. 위험지역 고시를 하고 이제 올 3월부터 급경사지 이제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를 벌였는데 어떤 식으로냐면 이제 90도로 이렇게 된 거를 이거를 깎아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못을 이렇게 박는 요렇게 이제 이거 뭐 아마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소일 네일링 공법이라고 요렇게 해서 이제 못을 박아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쪼개가지고 특정 면적 이하로만 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논란이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런 정비 구간이 절대 보전 지역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40% 이상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비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그리고 그 마을의 적폐나 이런 것들을 좀 끌어안고 있는 사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관급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온 토사라든지, 그러니까 흙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재가 돼서 이제 공공자재로 쓰이는 것이 원래의 원칙인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 실제 마을의 이장님께 어떤 농경지 부분을 복원하는 자신의 밭에 이렇게 복원토로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마을의 협의라든지 어떤 그런 좀 절차적인 이행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전 여기서 마을의 이장님의 권한이 참 크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알게 됐어요. 최근에 또 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 동물 테마파크를 유치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상생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분이 이장님이셨는데, 이제 마을회 분들과 상의 없이 그 기업과의 그냥 그 단독 결정이었거든요. 그 행정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중간에 큰 권한을 행사한 이장님께서도 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제가 지금 볼 때 감정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 사안은 이게 거의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 가치가 거의 없고, 이제 공시지가로 하는 건 아니고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거래가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비슷한 그런 비교의 표준지를 설정해서 거기에 가격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설정했냐의 문제인데, 도로가 붙은 평평한 임야를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보상가가 보통은 공시지가보다 아무리 높아도 10배를 넘어가기 힘들어요. 임야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거의 30배 가량으로 튀었거든요.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나올 텐데, 우선 드러난 걸로 보면은 그 부분에 너무 부풀리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당산봉이 문화재로 빨리 시급히 지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요, 구석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동물뼈가 여기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여기가요 문화재 보전 역량 검토 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 강순석 그 제주지질연구소장도 이곳이 이중 화산식으로 가운데 빨간 송이로 돼 있는 분석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보정 가치가 높은 지질층이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살펴봤더니요 제34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근데요, 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해당이 되면 시급하게 문화재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법에도. 그래서 문화재로 수월봉이나 차기도는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훼손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허가도 없이 언제든 이제 개발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일단 멈춰서서 어떤 것이 과연 소중하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 지역 주민들과 좀 소통하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영판 뉴스입니다. 엄마들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병설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는데요. 박주희 씨가 자세한 내용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의무 교육 대상자 비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부터지만요.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가 의무 교육 대상자예요. 지금 제주도에는요.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3세 반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거죠. 예, 그리고 4세도 4명밖에 다니고 있지가 않아요.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말고도 보낼 수 없는 곳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통합 어린이집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거잖아요. 그 병설 유치원의 특수학급을 보낼 수도 있는데 통합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하고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보내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죠. 그리고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병설 유치원의 특수학급을 보내면 바로 졸업해서 바로 그 초등학교로 보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또 특수 임용 시험을 치른 이제 특수교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심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 내의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은요. 단 7곳밖에 없습니다. 예, 제주시 5곳이고요. 서귀포시는 2곳밖에 없어요. 제주도 교육청은 병설 유치원의 일반 학급이 미달이 되면 그것을 특수학급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대안이 아니죠. 예. 그리고 이성문 교육감께서는 단 하나의 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 강조하시잖아요.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이 아이들의 출발선조차도 이제 같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현실은 좀 하루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청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정말 태양볕에 어머님 2분이서 이거 피켓 들고 진짜 더운 날씨에 거기 그늘이 하나도 없거든요. 많이 서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진짜 굉장히 불편하면서 그래도 어머님들이 참 강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통합교육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과도기의 시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인상적인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는 특수학급 증설을 요청을 했을 때 교실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지금은 교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설을 하는 것이 학교장의 재량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독려하지도 않고 있다. 지금 우선순위가 아닌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릴 때 조금 더 특수한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장애의 진행 정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제가 아는 분들의 어떤 장애를 가진 아동들 보통 육지로 교육을 간다거나 육지 학교로 보내거나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교육행정 당국의 어떤 논리가 너무 어떤 경제적 또는 너무 효율성만 따지는 좀 그런 논리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우리 읍면 지역에 이제 그 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법적으로도 폐교를 해야 되는데도 이제 좀 약간
어떤 폐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농어촌 학교 폐교 같은 거를 이제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교육감님의 생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특수 학급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떤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만, 그러니까 뭐 학급이 비면 하나 만들고 뭐 어떻게 인력 운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게 몇 명이 됐든 간에 교육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큰 의미에서는 좀 이거를 좀 교육 행정에서 좀 큰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학교장이 재량을 갖고 있다 이거잖아요. 결국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라도 병설 유치원에 대한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우리가 뭐 교육의 선진화, 다양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울려서 다니는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그 기반을 깔아주고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서 가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 체계에서는 제주도 교육 체계에서는 헬렌 켈러가 나올 수 없는 시스템. 예.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것은 해야 되겠고요. 이러다가 이 어머니들이 교육청을 먼저 포기하는 일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이나 매홍가지인 지하수. 경원비 지하수 사용 가능량의 91%가 개발되고 이용되염된 햄수다. 제주도는 물 사용을 계속할 수 있게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캔 허염신디양. 잘못하당 몰라볼지도 모르는 물. 어떤 허민 좋음지 거울까? 여름이 되면서 이것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물인데요. 올여름 역시 걱정됩니다만 재일 씨 매년 여름 물로 인한 이슈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2016년이었죠. 그러니까 그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100% 똥물이 그냥 우리 청정 제주 바다로 그냥 그렇죠.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지사를 고발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2016년 말에 도내 8개 하수 처리장의 방류 수지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래서 8개 하수 처리장에 이렇게 그 수질 기준이 나오는데 몇 개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기준치를 초과해서 계속 방류가 되고 있고 서부 처리장하고 보목 처리장은 지금 뭐 교체 공사로 지금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예,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 이제 보면서도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정책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환경적인 내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을 해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가 또 물 이슈하면 항상 그 가뭄 때 뭐 제한급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2017년에 그 중산간 마을에 35일간 제한급수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 그 물이 좀 말라서 가뭄이 오래 그때 강수량이 거의 2분의 1로 줄었거든요. 저는 물 하면 그 가뭄, 폭염 뭐 이런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요. 과거에도 계속 제주도는 가뭄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충렬왕 3년에 탐라의 흉년이 들어 전 가족이 죽은 집도 있었다. 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탐라의 왕이요 기우제를 지낸다는 이런 기록도 있고 마을 단위로도 기우제를 지냈는데요. 주로 이제 한라산 한신께, 한라산 백록담을 비롯해서 물장올, 용년이 가장 또 유명하더라고요.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제를 지내는 포제단에서도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과거에 물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잔치 때 돈부주가 아니라 물부주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물부주를 했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워낙 귀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남성이 워낙 귀하니까 거의 여성이 밭일, 물질 뭐 다 했잖아요. 근데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한밤중에 물어벅지고 물 떠다 주는 거. 이게 이웃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이제 사랑을 또 이제 고백했다라는 뭐 이런 내용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주는 정말 그야말로 이 과거와는 달리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폭염과 가뭄의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2013년이요. 가장 더웠던 해예요. 예, 이때가요. 역대 그 열대야가 51일간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51일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의정활동할 때였는데 이때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요. 산천단에 가서 기후제도 지냈던 야, 정말 심했구나. 적이 있어요. 예. 이런 기후변화 느낄 때마다 딱 느끼는 건 정말 과거에 돈부주가 아니라 물부주했던 시대로 돌아갈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 있습니다. 네. 옛날에 그 지하수에 처음 이제 관정을 뚫고 사용을 했을 즈음부터 오랫동안 제주의 지하수를 지하로 흐르는 강이라고 불렀대요. 제주에 이렇게 물이 귀했는데 관정을 이렇게 하고 상수도 체계를 마련하니 우리가 물을 풍족하게 사용을 했었으니까요. 얼마나 신세계죠. 그래,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네. 제주가 물이 없는 줄 벗어 알았는데 던지고 이제 땅이 있어서 네. 그때 그 기쁨들이 지금은 또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애초에 신화역사공원도 그렇고 제주에 정말 많은 호텔들, 놀이공원들에 워터파크가 있는 것이 정상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지금 제주특별법에 워터파크에 대한 법조항이 별도로 이렇게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계속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좀 투자가 되면서 사실 땅을 판다는 거는 수자원을 판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분들께서 점점 더 경각심을 좀 갖게 되시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요. 도가 앞으로 1년 6개월간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구자현 씨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수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수도 정비 계획이고 단계별 실행 계획을 포함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이제 안정화 방안도 넣어야 되고요. 수질 관리 계획 그리고 위기 관리 계획 등을 넣어야 되는데 이 지하수 문제는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지하수 보존과 관련 연계해서 상하수도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그 계획을 좀 넣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게 지하수 문제 그 물을 이제 할 수 있는 시설이 91%에 육박했다는 거고요. 근데 유수율은 정말 전국에서 제주도가 이제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해서 가정이 올 때까지 사이에 반 이상이 다 새어나가는 거죠. 일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일일 지하수 지속 이용량이 9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량을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허가를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렇죠. 더 쓸 수 가능한 있다라는 만큼 거. 터미까지 그렇죠. 쓸 수 네. 있게 해놨다 네, 이거 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러나 뭐 실제 이용률은 조금 다소 낮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91%까지 쓰고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 상수도 공급량의 지하수가 97%라는 거죠. 다른 어떤 대체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고 샘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요. 농업용이 55.5%, 그리고 생활용이 41.6%, 공업용이 1.6%, 먹는 샘물이 0.3%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이 수자원 관리 종합 계획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지하수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예측되기 때문이죠. 아까 잠깐 그 유수율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물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잖아요. 반 이상이 새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노후화됐다는 거고요. 근데 그 새로운 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물 샌다 이러면 가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그 연결된 그 신관 그 노후관을 또 걷어내야 되는 거죠. 거기다 그냥 두고 신관을 이렇게 묻는 형식인데 그러면 노후화된 관으로도 물이 흘러 들어가고 신관대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게 새는 것도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블록화라는 거잖아요. 어느 블록을 딱 설정을 해가지고 이 블록에 대한 그 정비를 완전히 하고 나서 또 블록별로 이렇게 서울이 아마 그렇게 뚝심 있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가 오히려 좀 늦었어요. 아주 늦은 거죠 이게. 자, 이런저런 계획들이 지금 잡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말이죠. 그렇다고 대규모 개발 사업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니 앞으로도 이 물 이슈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재열 씨. 어떻습니까? 예전에 했던 게임 중에 땡시티라는 게임이 있어요. 땡시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가 시장이나 도지사가 돼가지고 직접 도시를 꾸미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게임을 하다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하수도 설치해 주는 거. 그러니까 세수를 많이 걷기 위해서는 주택 지역을 쫙 깔고 상업 지역을 쫙 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상하수도를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많이 거쳐요. 근데 그 보통 일반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 좀 세수가 거치는 게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시장이 결정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좋다. 여기 어트랙션을 하나 만들자. 큰 랜드마크를 하나 짓자. 아니면 이건 세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하나 지으면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어트랙션이나 랜드마크를 하나 딱 지어버리면은 주변에 물이 뚝뚝뚝뚝뚝 끼고 그래가지고 게임이 정교해요. 생각보다 정교해요. 제가 그 게임을 할 때 상하수도 이 관리 문제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는 한 번 가면 그냥 쭉 가는데 상하수도는 왜냐하면 이제 수요 공급이 있어가지고 이게 수요가 중간에 많이 생겨버리면 이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좀 피해를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그 생각이 딱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게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 제주시 노형동에 지금 짓고 있는 드림타워 있죠. 얼마 전 지하수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하수 관정 2개 추가 개발이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3개 신청을 냈는데 하나는 이제 일단 나중에 추후 심의를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드림타워 하나에만 들어가는 게 지하수 관정 6개. 예. 드림타워가 이제 그 하루 처음에 이제 그 일일 상수도 사용량이 한 5,400톤 정도로 잡았는데요. 원래는 그 월산하고 애월 정수장 물을 끌어다 쓰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월산하고 애월 물을 끌어다 쓰면은 지금 그 노형과 연동 일대에 지금 주택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물 공급이 이게 저하될 수 있으니까 새로 그래서 그 고육지책으로 취수원을 또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원희룡도정이 이제 몇 년 전에 신규 지하수 공 개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억제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 개발 사업이고 많은 상수원이 투입돼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허가해준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실제로 적용되면은 어떤 문제가 또 튀어나올지 모르고 좀 굉장히 걱정스럽게 좀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아까 동물테마파크 말씀드렸지만 동물테마파크가 그러니까 저는 일례로 지금 뭐 인허가 직전이니까요. 이게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데가 교래 취수장, 그러니까 교래에 있는 지하수를 이제 뽑아 올린 그 곳인데 거기가 지금 가동률이 거의 이제 찼어요. 계속해서 거의 이제 100% 가동에 가까운데. 지금도? 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리조트가 함께 들어오고 동물들을 계속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런 어트랙션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다면 이 취수원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별도의 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그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신중한 검토를 합니다만 신화역사공원 때 봤듯이 원 단위에 대한 어떤 변경 허가 때 거기에서 비리가 적발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것이거니와 그리고 우리가 지하수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뽑아내다가는 어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유수율 같아요. 결국 유수율로 다 수렴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엔 유수율을 잡으면 지금보다 2배를 더 물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개발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유수율을 잡으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결국에 그래서 상수도관 이런 교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실제 이번에 기본 계획을 보면 노후관을 정비하고 교체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과제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실제 예산이 그렇게 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까지 좀 고려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인도네시아 얘기를 이 중간에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5월에 그러니까 지금 수도인 자카르타시를 폐쇄하고
포기하고 다른 수도로 이전한다라는 결정을 5월에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자카르타 지금 북자카르타라고 하는 제주도로 치면 제주시겠죠. 북자카르타의 10% 이상이 현재 침몰했어요. 기후 위기가 좀 닥쳐오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원래 저지대라서, 그리고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지하수가 난개발로 계속 관정들을 우후죽순으로 뚫어서 계속 지반이 침하하고 실제 사용되는 물이 없으니까 염수가 계속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버리고 우린 다른 수도를 이전을 한다라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섬국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좀 제주도도 이런 좀 큰 틀에서의 고민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지금 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수면이 많이 상승한 곳이 제주이고, 그래서 지금도 작은 항들, 시골의 작은 항들 보면 만조 때 찰랑찰랑해서 배가 되지를 못해요. 이렇게 계속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지하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갈이 되면 우리 흔히 염수 터진다라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또 이렇게 지하수 고갈 외에도 좀 오염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전국적으로 리터당 평균 2.8mg의 질소 부분이 질산성 질소가 계속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서쪽의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배, 그러니까 25.9mg. 그러니까 리터당 이 정도의 양이 나온다는 건 사실 먹을 수도 없고 뭐 농사에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쓰지 못하는 지하수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수율을 잡는 것들 외에 좀 별도의 계획이, 정비 계획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중히 고려를 한 계획에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렇게 위축이 되는 듯한 느낌이 정말 들어요. 눈앞에 닥친 일이거든요. 그 전에 계속 경고를 보냈을 텐데요. 그 경고를 무시했던 거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한 분씩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은 그 행정에 큰 거짓말이 있었죠. 우리 그 누수율. 예. 그러니까 유수율이 이제 물이 도달하는 비율이고 누수는 반대로 이제 빠지는 거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누수율하고 유수율과 합치면 거의 100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사계 시군 체제에서 특별자치도 통합하면서 그 이후에 보니까 옛날 데이터하고 실제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민들한테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거죠, 행정이.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어떤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모니터 시스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수원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수장입니다. 이제 정수장 관련해가지고 정수장 그 개량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담겼으면 좋겠고, 아참에 우리가 물 부족으로 이제 생존에 큰 위협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섬이기 때문에 어떤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주에 맞게 제주형 그 재활용 시스템을 좀 약간 시간을 들이고 좀 약간 고민을 해서 이거를 좀 도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모델이 하나 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하수가 너무 소중하니까 보전 계획이 있어야 되지만 계속 다른 수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판매 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이런 물 연구, 지속 가능한 물 연구에 대해서 할 수 있게 기금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말씀하셨던 명확히 전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이 제주에서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모델이 발표가 정확히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지금 지적을 하고 바로 지금 좀 결과치를 좀 가져와라라고 좀 닥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 관리가 결국에는 꼭 지하수면 지하수만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부분이 제공돼야 되는 건데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은 물이 가거나 너무 과다하게 가거나 이런 거거든요. 결국 효율성의 문제, 어떻게 결국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문제도 지금부터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와닿을 수 있는 게 그 상하수도 요금이 10월부터 인상이 된다는 이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이 평균 5%, 그리고 일반용, 대중탕용, 농수축산용, 산업용 평균 7%고요. 하수도 요금은 평균 35% 인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생산 원가와 처리 원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율이 제주도가 굉장히 전국 수준보다 낮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요, 처리 원가가 톤당 2,419원인데 공급 요금은 474원. 그러니까 19%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저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래 물 요금 그래 물 아껴 써야지 그 정도 오를 수 있어라고 저는 조금 관대하게 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으로 조금 더 올렸으면도 싶어요. 그래서 물 좀 더 아껴 쓰는 게 실생활에 조금 묻어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관정 1년에서 3년 동안 쓰고 있지 못한 지하수 관정이요. 지금 전체의 25%예요. 1,200개라고 합니다. 그 걷어진 세금 딴 데 개발하는 데 쓰지 말고 이런 어떤 관정을 좀 제대로 한다거나 우리 지하수를 보존하는 데 쓰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문제를 좀 차근차근 바로 잡아 나가야 되고, 이 하수도 처리 원가는 수년째 지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노후관을 어떻게 좀 교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걸 좀 배워오자 하듯이 이 처리 원가, 하수 처리 원가만큼은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약간 비껴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먹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 상수도를 직접 음용,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돗물을 먹는 이런 음용률이 8.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전국 최하위 수준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낡은 수도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설문의 결과가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그럼 교체되면 나머지 90%의 도민분들이 마실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 도에서도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까지 지금 추산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제주도민들이 물을 직접 사 먹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직접 음용하는 데서 쓰이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1년에 2조 2,500억 원. 정도로 사회적 비용이 된다라고 추산을 이미 도에서 해놓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출자 출연 기관도 따로 두고 있어요. 네.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는, 그러면서 아리수는 정수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생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수도의 물입니다라는 홍보를 하면서 그 시민들의 신뢰를 계속 얻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제주의 물 하면 뭐가 떠오르냐? 제주의 물은 삼다수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삼다수를 사 먹죠. 네, 직접 수돗물을 받아서 우리 제주 지하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지금의 수도 정비 기본 계획과는 좀 법적인 규제가 달라서 다르지만 지금의 먹는 물 관리법에 근거한 제주도의 계획에도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음용률을 좀 높이고 먹는 물에 대한 개념을 제주에서는 좀 새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는 지하수를 쓴다. 그 지하수는 비가 스며들어 생긴 것이다. 비는 항상 내린다. 이런 생각으로 제주의 물을 무한저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물이용 이렇게 해야 된다. 한마디씩 듣고 좀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하고는 지금 전혀 별개로 지금 제주가 아파가고 있고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다들 아실 겁니다만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 1999년 같은 경우에 한 1,000곳 넘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립이나 멸실 그리고 확인 불가능 곳을 빼면은 지금 한 600곳 정도. 예. 거의 지금 절반 정도로 지금 뚝 줄어들고. 그러니까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우리가 인간이 지금 관측하고 채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어떤 그 기저에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데이터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만으로 우리의 물 상태를 판단하는 거는 이게 나중에 큰 부메랑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주형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물론 행정이 물론 선도적으로 이제 좀 뭔가 좀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그에 따라 가지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제주형 어떤 시민들의 물 사용 모델 이런 게 빨리 좀 갖춰지고 시민들도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나의 일로 더 이상 행정의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로 생각하고 좀 뭔가 참여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개인적 실천을 넘어서는 과감한 행정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주에 이렇게 지하수가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다면 거기에 통합적인 생태계까지 함께 그릴 수 있는 부분에 세세하게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숲은 곧자왈은 빗물을 머금습니다. 근데 계속 파괴가 되고 있죠.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물이 그냥 바다로 낭비가 되고 있어요. 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1번이 물이다, 지하수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지하수의 입장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한 입법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입법 아래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당사자 중 많이 봤습니다만 지하수 당사자가 되면 여기를 물로 운동해야 되는 거. 물론 우리 모두 지하수가 됩시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더운 날 수고 많으셨고요. 우영파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이게 지하수 같아. 우영. 제가 그 게임을 할 때 상하수도 이 관리 문제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 그러면 앞으로 도지사를 뽑을 때 땡시티를 땡시티 수강증. 자격증. 아니 게임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이 개발 행위를 많이 하면 우리 은영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시위도 하고 뭐 그래요. 개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뭐 그러면 그런 게 있는데 애들한테 게임 하지 말라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번 권장할 만하네요. 권장해도 됩니다. 이런 걸 권장해도 됩니다.